어느 봄날 오후 70대의 김미정 할머니는 손녀 수진이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수진이가 과제 자료를 찾는 동안 미정 할머니는 창가 쪽 열람실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칼, 곧게 펴진 어깨, 책장을 넘기는 손동작까지도 묘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미정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도 그 눈빛만큼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덕수. 50여 년 전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덕수 씨도 미정 할머니를 알아본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덕수 씨였습니다. 미정 씨. 목소리마저 그대로였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덕수 씨. 두 사람은 마치 10대 시절로 되돌아간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손녀 수진이가 할머니를 찾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할머니 남자친구였어요? 수진이의 장난스러운 말에 미정 할머니는 황급히 손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덕수 씨는 껄껄 웃으며 수진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정 씨 손녀구나. 참 똑 닮았네. 할머니 젊었을 때 그대로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덕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 씨, 시간 있으시면 잠깐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미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눈치 빠르게 할머니, 저는 친구 만나고 올게요라며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도서관 근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옛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죠. 미정 씨는요? 저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짧은 대답 속에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수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정 할머니와 헤어진 후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 아이 둘을 낳아 키우고 평범하게 살다가 10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다 독립한 지금 혼자 지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정 할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부모님의 강권으로 결혼했지만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 슬아의 딸 하나를 두었고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딸 가족과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동네 뒷산 벚꽃길이었잖아요. 그날 미정 씨가 책을 떨어뜨렸는데 내가 주워드렸죠. 그게 인연이 돼서 매일 그 길에서 만나게 됐죠. 두 사람은 20살 무렵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덕수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온 참이었고, 미정 할머니는 동네에서 재봉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신분과 집안 형편이 달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봄날부터 단풍이 붉게 물드는 가을까지 둘은 매일 뒷산길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걸으며 꿈을 이야기하고 벤치에 앉아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덕수 씨는 미정에게 도시의 이야기를, 미정은 덕수에게 시골의 정취를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덕수 씨의 부모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미정 할머니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둘 다 어렸고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죠.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내리던 1월의 어느 날, 두 사람은 뒷산 벤치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렸고 덕수는 차마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미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 나이에 다시 미정 씨를 만날 줄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색함보다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 괜찮으시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덕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네요. 둘은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헤어질 때 덕수 씨는 미정 할머니에게 전화번호를 건넸습니다. 미정 할머니도 자신의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 할머니는 오랜만에 옛날 일기장을 꺼내봤습니다. 20살 무렵 적어둔 일기 속에는 덕수 씨와의 추억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덕수 씨를 만났다. 함께 걸으며 손이 스쳤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덕수 씨가 내게 책을 한 권 선물했다. 시집이었다. 속 표지에 미정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덕수 씨와 헤어지는 게 너무 싫다.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기를 읽으며 미정 할머니는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썼습니다. 딸이 선물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손녀 수진이가 그런 할머니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설레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오랜 친구 만나는 건데 뭘. 하지만 미정 할머니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옛 친구를 만나는 설렘이 아니라는 것을. 도서관 앞에서 덕수 씨를 만났습니다. 덕수 씨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디로 갈까 잠시 고민하다가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스크림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덕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정 씨, 아이스크림 좋아하시죠? 제가 사올게요. 이 나이에 무슨 아이스크림을. 하지만 덕수 씨는 벌써 트럭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바닐라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돌아온 덕수 씨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옛날에 미정 씨가 바닐라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미정 할머니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년 전의 작은 기억까지 간직하고 있다니. 저도 기억나요. 덕수 씨는 초코를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미정 씨 따라 바닐라로 했어요.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다시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때 헤어진 후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아이스크림을 먹다 말고 덕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분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했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첫사랑이라는 게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더라고요. 미정 씨는 어떠셨어요? 미정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고 저도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덕수 씨 생각이 났어요. 특히 벚꽃이 필 때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아이스크림이 손에 묻고 입가에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안했습니다. 미정 씨, 우리 다음에는 어디 가볼까요? 글쎄요.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요새 신문에서 봤는데 동물원이 새로 단장했대요. 한번 가보실래요? 미정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동물원을 가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미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동물원에 가본 지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바빠서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두 사람은 동물원에서 만났습니다. 덕수 씨는 미리 인터넷으로 표를 예매해뒀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미리 예매를 한대요. 손자한테 배웠어요. 덕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물원 안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동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펭귄 구역에 도착했을 때 미정 할머니는 펭귄들의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저것 봐요. 꼭 우리 같지 않아요? 미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뒤뚱거려요? 덕수 씨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저렇게 걷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은 펭귄들을 한참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변의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70대의 연인이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길인 우리 앞에서 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사진을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저도 소녀한테 배웠어요. 덕수 씨는 서툴게 핸드폰을 꺼내 미정 할머니를 찍었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어색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 각도가 더 예쁘게 나와요. 덕수 씨가 이리저리 각도를 바꿔가며 찍었습니다. 이제 덕수 씨 차례예요. 미정 할머니가 핸드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역할을 바꿔 미정 할머니가 덕수 씨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젊은 부부에게 부탁해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던 미정 할머니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본 자신의 웃는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지 않고 살았던 걸까? 미정 씨, 사진 속에서 웃고 계시네요. 예쁘세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웃는 얼굴은 언제나 예쁜 거죠. 두 사람은 동물원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코끼리도 보고 사자도 보고 원숭이들의 재롱도 구경했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도시락으로 준비해 온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거 미정 씨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딸이 싸줬어요. 제가 동물원 간다고 하니까 도시락을 싸주더라고요. 따님이 참 효녀시네요.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누구랑 가냐고. 제가 옛날 친구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웃더라고요. 덕수 씨도 웃었습니다. 우리 손자도 비슷하게 반응했어요. 할아버지 데이트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데이트라니요. 그냥 옛날 친구 만나는 건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50년 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동물원을 다 둘러본 후 두 사람은 출구 쪽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왜 안 돼요? 그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봐요. 이 나이에 뭐 하는 거냐고. 미정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제로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 만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친구라는 단어가 이 관계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던 것이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인생 네컷이라고 유행하는 거 있어요. 우리 같이 찍으러 갈래요? 그게 뭔데? 사진 찍는 건데요. 작은 부스에 들어가서 네컷을 찍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미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왜 그걸 해?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하신대요. 그 할아버지랑 같이 찍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미정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수진이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만남 때 덕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덕수 씨, 혹시 인생 네컷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그거 손자가 얘기하던데요. 사진 찍는 거 아닌가요? 손녀가 같이 찍자고 하는데 덕수 씨도 괜찮으시면. 덕수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한번 해봅시다. 지금이 제일 젊은 때라잖아요. 다음 주말 두 사람은 수진이의 안내로 인생 네컷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부스 안으로 들어가자 화면에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찍어보네. 미정 할머니가 어색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재밌을 거예요. 덕수 씨가 미정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어색하게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카메라를 어디 봐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덕수 씨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미정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덕수 씨가 자연스럽게 미정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짝 덕수 씨 쪽으로 기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진에서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감추던 설렘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부스 밖으로 나와 사진을 받아든 미정 할머니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자신을 본 게 얼마만인지. 사진 한 장 저도 가져도 될까요? 덕수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미정 할머니는 사진 한 장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몇 번이고 꺼내보곤 했습니다. 딸이 그런 어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하지만 딸의 눈에는 어머니의 변화가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울해 보이기만 하던 어머니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며칠 후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미정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 오랜만에 만나서 가끔 보는 거야. 남자분이세요? 미정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침묵이 긍정의 의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좋으신 일이면 좋은 거예요. 아빠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니? 그냥 친구야, 친구. 하지만 미정 할머니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덕수 씨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50년 전 느꼈던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덕수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정 씨, 날씨도 좋은데 한강공원 가볼까요? 도시락 싸서 소풍 가는 거예요. 소풍이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미정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 날, 미정 할머니는 직접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덕수 씨가 좋아한다고 했던 단무지를 넉넉히 넣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덕수 씨는 자연스럽게 미정 할머니의 보폭에 맞춰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급할 거 없어요. 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요즘 운동한다고 걷고 있어요. 그래요? 건강 챙기시는 거 보니 좋네요. 두 사람은 강변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덕수 씨는 미정 할머니가 싼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는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정성이 느껴져요. 단무지도 제가 좋아하는 거 넣어주셨네요. 미정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에도 덕수 씨가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도 두 사람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무심코 덕수 씨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지만 50년 전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문득 그때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내서 미정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덕수 씨의 손등 위에 살짝 올렸습니다. 덕수 씨는 깜짝 놀란 듯 미정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손가락을 얽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 할머니의 심장은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미정아, 덕수 씨가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나는 황혼에 다시 이런 마음을 느낄 줄 몰랐어. 미정 할머니도 덕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래요, 덕수 씨. 아니, 덕수야. 사랑은 나이를 안 보나 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강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이 두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강 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왜 못 만나? 그게 아니라 나는 말이야. 남은 생을 미정이랑 함께하고 싶어. 이게 너무 이기적인 바람일까? 미정 할머니는 덕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야. 나도 같은 마음이야. 정말? 정말이야. 50년 전에 못다한 사랑을 이제라도 하면 안 되는 걸까? 덕수는 미정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정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이쪽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덕수야. 70대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진짜였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완전히 질 때까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을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 할머니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옛날 친구인데. 딸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좋으신 분 만나시는 거죠? 응,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좋아요. 엄마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어요.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미정 할머니는 딸의 이해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미정아, 덕수야라고 부르며 편하게 지냈습니다. 데이트 장소도 다양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영화관에 갔습니다. 두 사람은 로맨스 영화를 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덕수가 말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보다 우리 이야기가 더 드라마틱한 것 같아. 그러게, 5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또 어느 날은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림을 감상하며 서로의 취향을 나누고 카페에 앉아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그림 속 풍경이 우리가 처음 만난 뒷산 같지 않아? 덕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네. 벚꽃나무도 있고. 그때가 정말 좋았어. 매일 미정이를 기다렸지. 나도 덕수를 만나는 게 하루의 전부였어.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주말, 덕수는 미정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볼까? 내가 요리를 좀 배웠거든. 덕수가 요리를? 응. 혼자 살다 보니 배우게 됐어. 미정이한테 해주고 싶어. 미정은 설레는 마음으로 덕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담한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최근 찍은 미정과의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저 사진. 인생 네컷 찍은 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확대해서 걸었어. 미정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덕수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정도 거들려고 했지만 덕수가 말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 할게. 미정이는 앉아서 기다려. 잠시 후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무침까지. 와, 정말 잘하네. 맛있게 먹어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덕수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미정이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년 전 두 사람이 주고받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어? 버릴 수가 없었어. 이게 나한테는 보물이었거든. 미정은 편지를 하나 꺼내 읽었습니다. 젊은 시절 덕수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미정아, 오늘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웃을 때마다 내 심장이 두근거려.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편지를 읽으며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이거 가지고 있어. 미정도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덕수가 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우리가 함께할 수 없게 됐어. 하지만 너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덕수는 편지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 우리 다시 만났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5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이 그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하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미정의 딸과 덕수의 아들도 만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부모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식들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미정은 먼저 간 남편을 생각하며 잠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면 자신의 행복을 바랐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덕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바다 보러 갈까? 바다? 응. 2박 3일 정도 여행 가자. 오래 전부터 미정이랑 바다에 가고 싶었어.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여행을 간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덕수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 가자. 두 사람은 동해안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도 알렸습니다. 자식들은 조금 걱정했지만 부모님들을 믿고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여행 당일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미정아, 설레? 응. 조금. 나도. 이 나이에 여행을 온다는 게 신기해. 동해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맞아주었습니다. 펜션에 짐을 풀고 나서 두 사람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바다야. 미정이 감탄했습니다. 예쁘지? 미정이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맞으며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신선한 회와 소주 한 잔이 일품이었습니다. 건배.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리쳤습니다. 우리의 재회를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을 위하여. 밤이 되자 두 사람은 펜션 앞 벤치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봐. 정말 많지? 덕수가 말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우리가 만났을 때도 이렇게 별이 많았어.
기억나? 기억나지. 뒷산에서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잖아. 그때 무슨 소원을 빌었어?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덕수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빌었어. 덕수는 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런데 그 소원이 50년이 지나서야 이뤄지네. 늦었지만 그래도 이뤄진 거잖아. 응. 이제부터라도 함께하자. 남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비록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해돋이를 보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는데 천천히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장면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미정아, 저 해처럼 우리의 사랑도 다시 떠오른 것 같아. 그러게. 한번 저버렸던 사랑이 다시 떠올랐네.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미정은 덕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덕수는 미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덕수는 미정에게 조개 껍데기로 만든 목걸이를 사주었습니다. 이거 해봐. 덕수가 직접 목걸이를 채워주었습니다. 미정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다. 미정이가 예뻐.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내 눈에는 여전히 20살 미정이야. 미정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설레고 부끄러운 감정을 느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수가 미정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같이 살까? 미정은 깜짝 놀라 덕수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산다고? 응. 이제 우리 나이도 많고 매일 만나는 것도 번거롭잖아. 같이 살면 더 편하지 않을까? 미정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 미정은 덕수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딸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응, 천천히 생각해. 나는 기다릴게. 며칠 후, 미정은 딸에게 덕수의 제안을 말했습니다. 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진짜 괜찮겠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고마워. 딸의 허락을 받은 미정은 덕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덕수야, 나 같이 살래. 전화기 너머로 덕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이제 우리 함께 살자.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집을 정리하고 함께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결국 덕수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미정의 집은 딸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양쪽 가족들이 모두 도와주러 왔습니다. 미정의 딸과 손녀, 덕수의 아들과 손자가 함께 짐을 나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손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짐을 다 풀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미정아, 차 한잔 할까? 좋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덕수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나도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미정은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매일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응. 아침에 눈 뜨면 미정이가 옆에 있고
저녁에 집에 오면 미정이가 기다리고 있고 상상만 해도 좋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비록 같은 집에 살게 됐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덕수와 함께 살게 됐다는 사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나가보니 덕수도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 미정이 물었습니다. 응. 너무 설레서. 두 사람은 웃으며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살게 된 거야? 미정이 말했습니다. 응. 믿기지 않지? 5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그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글쎄, 그랬다면 지금 이 설렘은 느끼지 못했을지도 몰라.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자. 응. 이번엔 끝까지 함께하자.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덕수가 커피를 내려주고 미정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서툰 요리 솜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이 노래, 미정이 반가워했습니다. 닳도록 부르고 듣던 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유행하던 노래잖아. 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아, 춤출래? 춤을.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춤추자. 미정은 웃으며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천천히 춤을 췄습니다. 서툴고 어설펐지만 그게 더 좋았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렇게 춤춰보고 싶었어. 덕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는 용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용기가 생겼어? 응. 덕수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노래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춤을 췄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70대가 아니라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덕수가 제안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옛날에 자주 가던 뒷산 가볼까? 우리 고향? 응. 거기 단풍이 정말 예쁘잖아.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 두 사람은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50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뒷산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산길을 천천히 오르며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야, 여기. 우리가 자주 앉던 벤치. 미정이 말했습니다. 벤치는 낡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변한 게 없네. 덕수가 말했습니다. 응. 50년 전 그대로야. 우리만 늙었네. 그래도 함께 늙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단풍을 감상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미정아, 사진 찍자. 덕수가 핸드폰을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50년 전 이 자리에서 찍지 못했던 사진을 이제야 찍게 된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옛날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미정이 살던 집도 덕수가 묵던 집도 모두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의 향기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지. 미정이 말했습니다. 맞아. 미정이가 책을 떨어뜨렸는데 내가 주워줬지. 그게 인연이 돼서 5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됐네. 두 사람은 그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차 안에서 덕수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갑자기 왜? 나한테 돌아와줘서.
50년을 기다려줘서. 미정은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도 눈이 왔지. 미정이 말했습니다. 응.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이제는 아프지 않아도 돼. 우리 다시 만났잖아. 두 사람은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정의 딸 가족과 덕수의 아들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손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준비한 것은 미정과 덕수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옛날 사진과 최근 사진을 모아 만든 영상에는 감동적인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미정과 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미정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하셔서 저희도 기뻐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미정이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니 더 좋네. 우리 정말 운이 좋은 거야. 응. 50년 만에 다시 만난 것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미정은 덕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덕수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끝까지 함께 할 거잖아. 약속해? 약속해.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 사람은 일출을 보러 바닷가로 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미정아, 너도, 덕수야.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 미정이 물었습니다.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우리 함께니까. 응.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수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다는 버킷리스트 만들자. 버킷리스트? 응. 함께 하고 싶은 일들 말이야. 좋은 생각이네.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종이를 펼쳐놓고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적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가기, 벚꽃 보러 가기, 같이 요리 배우기, 사진 앨범 만들기, 콘서트 가보기. 목록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하나씩 천천히 하면 돼.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를 벽에 붙여놓고 하나씩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1년 전 두 사람이 처음 재회했던 계절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날,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을 실천하러 벚꽃 축제에 갔습니다. 벚꽃나무 아래를 걸으며 두 사람은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 미정이 말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 하지만 너무 행복한 1년이었어. 나도 매일이 꿈만 같았어. 덕수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무슨 소리야.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맞아. 우리의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5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보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해 보이네. 미정이 말했습니다. 진짜 행복하니까. 미정은 덕수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속에서 50년 전의 그 청년이 보였습니다. 70대의 황혼기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흘러도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물들였습니다. 미정과 덕수는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든 그들의 사랑은 남은 생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50년의 기다림과 재회의 기쁨과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늦게 피었지만 더 환하고 더 설레고 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